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한국사 시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대한민국 발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구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다 이해하셨죠? 구석기, 신석기에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석자가 들어갔죠? 돌석자입니다. 돌을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석기와 신석기와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면 유적지에서 유물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꼭 그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라고 보시면 되고 신석기 시대는 해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해빙기가 되겠죠. 근데 어려움이 많으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동생활 했겠죠.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했죠. 그렇지만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할까요? 사용했겠죠. 잠을 자야 되겠죠. 집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신석기 시대는 마찬가지. 이동생활을 했지 않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았으니까. 해빙기였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고 집도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담아놓은 그릇도 있어야 되겠죠. 요거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구석기 시대는 도구, 주먹, 도끼를 사용했고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거, 그죠? 한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거, 도끼, 그냥 자연석, 그냥 어떤 풍화장기용으로 생긴 돌을 가지고 이 돌로 이걸 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할 때 쓰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보통 주먹, 도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집, 이동해야 될 것인데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집을 잘 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었죠. 그때는 막집을 댔다. 자, 3번 이동생활 맞죠? 정착생활은 먹을 것이 많고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될 때는 정착생활을 한다고 하죠. 어디에 정착하다 라고 할 때는 신석기 시대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은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야, 신석기 시대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돌을 사용했죠. 도구를. 그리고 신석기는 해빙이라고 했죠. 먹을 것이 이제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멀리 이동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정착생활을 하죠. 그리고 먹을 것이 이동하지 않다 보니까 다 담아, 그릇이, 담아놓을 그릇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빗살무늬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구도 잡는 방법, 어떤 동물을 잡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식물을 갖다 채취하냐에 따라서 도구도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간석기, 빗살무늬 맞죠? 음집, 아까는 구석기는 막집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조금 지형이 높은 데로 올려가지고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음집을 좀 튼튼하게 짓죠. 자, 가락바퀴라고 하죠. 가락바퀴라는 거 뭐냐면 동물 잡은 가죽이 있어요. 겨울이 되니까 추워. 옷을 입어야 되겠어. 그럼 어떨까요? 옷을 동물이 가죽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옷을 꿰맬 때 실을 만드는 도구가 가락바퀴입니다. 이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구석기 시대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간석기, 빗살무늬, 옴집, 가락바퀴. 정착생활은 신석기고 이동생활은 구석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야, 청동기 시대는 당시에도 청동기는 어떤 농업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농작물 재배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돌을 많이 썼죠. 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라고 해서 청동기로 어떤 농사를 짓는데 어떤 농기구를 청동으로 쓰지 않습니다. 장식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칼 썼지만 싸우기 위해서 쓴 건 아니라 보시면 돼요. 비파의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고인돌, 청동기 시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고조선을 생각하겠죠. 단군 왕검.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이 만들어졌다. 계급이죠. 단군 왕검. 단군은 뭘까요? 정치인. 왕검은 뭘까요? 제사장. 그래서 단군 왕검을 재정일치.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이런 거 갖다가 재정일치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떨까요? 무덤을 좀 성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고인돌로 만든 게 바로 계급사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고주석,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급이 발생했다. 4번 민며느리제는 다른 말로 서옥제라도 부르는데 이것은 어딜까요? 옥저에서 발생한 풍습입니다. 딸을 데려다가 키워서 자기의 며느리 삼는 거, 이를 갖다가 민며느리 제도라고 보고, 이거의 다른 개념인 대릴 사유제가 있는데 이것은 고구려 때죠. 아들을 데려다가 딸이 집에서 같이 살다가 자식을 낳으면 다시 본가로 돌아가는 것을 대릴 사유제, 고구려입니다. 다른 말로 대릴 사유제는 서옥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청동시대는 관계없죠. 고 민묘리제는 옥저 시대, 선사시대 이후에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옥저 동해, 동해안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라, 부주국가죠. 옥저에서 있었던 풍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나라는 좀 전에 얘기했죠. 민며느리제는 옥저 혼인 풍습, 가족 공동 무덤의 풍습이 있었다. 그러겠죠. 옥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 5번 다음에서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순서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3화 안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무엇이 있었다. 자, 부유에는 무엇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고을에는 무엇이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자, 이제 3화는 마한, 진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마한, 진한, 변한. 그러니까 3화, 세 개를 통틀어 3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사장이 있다겠죠. 재정 분리가 된 거죠. 재정 분리. 우리 고조선은 재정 일치라고 했는데, 제사도 지내고 정치도 하고 당군 황검이, 그래서 이것을 재정 일치인데, 3원 시대는 제사 지내는 사람과 또는 정치라는 사람이 따로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지역이 있겠죠. 이 지역을 우리는 소드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두 번째, 부유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하늘에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뭔가를 빌어야 되겠죠.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부여는 영고라는 행사가 있다. 저도 옛날에 고구려 위쪽으로 비유하겠죠. 고구려에는 무엇이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죠. 다른 말로 대릴사이제도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죠. 3안에는 제사장이 천군과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소두가 있었고, 두 번째 부에는 영구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세 번째 고을에는 서옥제, 다른 말로 대리사이제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좀 올라와서 자 6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의 엽적, 신라시대를 얘기합니다.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 여기 한강 유역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백제나 고구려나 신라시대의 중흥기, 최고의 번성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느냐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흥왕은 한강 유역에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신라의 중흥기였다. 6세기입니다. 자, 참고로 백제는 4세기 근척왕이었었고, 고구려는 5세기 황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절이었고, 6세기 신라는 6세기 진흥왕은 한강유역에 진출하여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당연히 진흥왕 때가 신라의 중흥기였다고 보시겠죠. 자, 무엇을 통해 인재를 양성했다. 황룡사를 건립하여 불교를 진행했다. 라는 것은 기억을 물어봤으니까 화랑도죠. 신라는 화랑도 정신 잘 알고 계시죠. 다음 7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요? 또 모르시면 다시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가루에 들어가는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을. 자, 고구려는 누구는 어떤 왕은 불교를 받아들였다. 고구려 누구는 백제를 공격하여 한성을 함락시키다.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남아정책. 야,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자, 고구려는 불교하면은 백제와 고구려 신라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십니다. 어떤 왕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시 정리해보면,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리왕, 신라는 법흥왕,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 첫 번째는 소수림왕, 고구려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남아정책에 있는 말이 나오죠. 백제를 공격했죠. 누가? 고구려의 장수왕이.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은 어디에서? 살수에서 살수대첩을 통해서 수의군대를 물리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꼭 이해하실 부분이
불교는 어느 왕 때 받아들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민족사의 3대 대첩이 있죠.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고려의 강감찬 장군의 기주대첩, 조선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우리 민족사의 큰 대첩이야 이렇게 빌려주고 있다.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에 들어가는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 위에와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해서 제가 나라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라고 합니다. 원조는 하남 유래성의 도읍을 청하고, 원조 아시죠? 원조 백제죠. 백제를 세웠다. 백제의 중기는 한강경을 차지한 근초광. 좀 전에 얘기했죠. 좀 전에 신라는 누가 했어요? 내가 잊어보지 말죠. 신라는 진흥왕이라고 했죠. 그리고 백제는 근초광이 사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왕은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원조는 하남의 위례성을 만드는 것이 백제였고, 백제의 중기는 4세기 때 근초광이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왕은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했다라고 나오죠. 미륵사 건립한 것은 뭐냐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 익산에 있는 미륵사는 목축 건물에서 석축으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건물이 바로 익산 미륵사라고 이렇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참고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번이죠. 여기 다음 내용을 읽고 해당하는 것은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시며 이삽을 보내 정복한 곳 어디냐. 자, 지증왕은 신라라는 이름을 정한 사람이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이삽을 어디로 보냈을까요? 지금 말하는 우상국, 울릉도로 보내서 정복한 곳이 바로 우상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신라 법흥왕은 어디를 병합하고 진흥왕은 대가해를 정복했다. 이 시험에 잘 나오죠. 신라 법흥왕은 금강가해를 정복하고 진흥왕은 대가해를 정복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진흥왕은 어떻게 했어요? 신라의 중기왕이라고 했죠. 6세기. 법흥왕은 불교를 승인한 왕이 법흥왕이라고 했고, 자, 가야에는 무엇이 많이 생산되어 동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하였고 왜 일본에 수출했다 그러죠. 가야는 철이 많이 생겼습니다. 철이.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금강 가야를 병합하고 그러면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동이세를 화폐처럼 사용했다. 동이세라는 것은 쇳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 우리 김해 있죠, 김해. 김해 거기가 이제 가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려 광종이 실시한 정책은 경복궁 중건, 사신관제도 실시, 노비안검법 실시, 전민 변전도감 설치. 자, 경복궁 중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신감도 마찬가지고. 자, 노비안검법 실시가 무지 중요하죠. 고려 광종은 꼭 이해할 게 노비안검법과 노바가 있었어요. 과거제도 아주 중요하죠. 자, 고려 시대는 왕건, 광종, 성종, 공민왕 요 4명의 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고려의 왕 광종은 노비를 해방시켜줬고, 그렇죠? 또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리고 나중에 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을 만드는 데도 연결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이 3번. 고려 광종은 노비 안건법 실시와 과거제도 실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100% 납니다. 12번. 다음은 어느 시대에 대한 내용인가? 문무왕은 삼국을 통일했다. 고려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신라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에 상수리 제도를 실시했다. 장보고는 완도에서 해적을 소탕하고 해적무역을 장악했다. 김춘추는 최초의 성골 출신으로 왕이 됐다. 어딜까요? 삼국을 통일했다. 단지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그냥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기역에 해당한 나라는 몽골 침입에 맞서 싸우다. 강화도, 천도, 삼별 총쟁, 팔만대장경, 영조 뭘까요? 누가? 고려죠. 고려 시대에 원나라 몽골집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를 천도했다가 삼별초까지 항쟁을 벌이고 어떻게 될까요? 팔만대장경까지 불교 힘으로써 몽골족을 어떻게 물리치우자. 그는 종교 힘을 빌렸던 것이 팔만대장경이죠. 고려가 되겠습니다. 답이 2번 고려입니다.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자, 대지원 동무산 근처에서 무엇을 건국하였다. 누구는 일본에 보낸 국수의 고구려를 개성한 국가를 밝혔다. 자, 전성기에는 중국부터 해동성이라고 불렀다. 거란이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뭘까요? 이게 거란 발해죠, 발해. 발해. 이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14번에 발해죠. 거란이 침입을 받아 멸망했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 거란이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다라고 했죠. 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했었죠. 자, 15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한 책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 보죠. 조선왕조실록이죠. 유네스코 세계기록에 등록되었다. 조선왕조실록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6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시오. 진흥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신라는 어디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했다. 자, 진흥왕 6세기 신라의 중국이었죠. 백제는 건축왕 4세기, 고구려는 광개토왕 장수왕 5세기였죠. 자, 직접 교역했다 했어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죠. 당항성이 되겠습니다. 신라 신문왕은 관리에게 무엇을 지급하고 노국을 폐지했다. 관류전을 지급했다. 관리에게 준 땅을 준 것을 관류전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당의 산둥방도 등주에 발해 사신들이 머무는 발해관이 있었죠. 발해에다 설치하니까 발해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고구려는 귀족회의인 어디에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고, 백제는 귀족회의인 어디에 있고, 신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오죠. 고구려는 어디 있을까요? 제가회의에서, 백제는 정사함회의에서, 신라는 화백회의에서 모든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쪽이 18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고구려 소수림왕은 주국 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였다. 백제의 침략은 주국 동지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였다. 신라 법흥왕 때 2차전의 순교를 계기로 무엇을 공인했다. 위에서 말했죠. 고구려 소수림왕은 중국 전지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백제의 침략은 중국 동지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신라의 법흥왕은 고구려에서 받아들였다. 이거 말씀드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가로 안에 동그라미 한 자씩만 넣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익산 무슨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미륵사지, 좀 전에 위에 설명했죠. 신라 선덕 여왕 때 세워진 황룡사 국충 목탑은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으로 소실됐다. 황룡사 국충 목탑이에요. 이것은. 자, 세 번째, 경주 무엇은 불국사는 3층 석탑 보수 과정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을 발견했다라고 했죠. 자, 20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치 한 글자씩만 넣는 겁니다. 신라는 선덕왕 여왕 때 무엇을 세워?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갖추게 천문학. 이제 과학이지 이것은. 첨성대는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이 아니에요.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성덕왕 때 만들어진 무엇은 동종은 우리나라 범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상원사 동종이 우리나라 범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종이 바로 상원사 동종입니다. 20-3번 무구정강 대다란의 경우는 우리나라 목판 인쇄물이 뛰어난 수준을 보였다. 야, 목판 인쇄물, 무판 인쇄물이 또 현존하는 목판 인쇄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읽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이것은 뭘까라고 물어보시면 뭘까요?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하고 영롱한 빛을 갖다가 무구정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1번 조선 광해군이 정치로 오른 것은 훈민정음 창제, 수원화성, 축초, 중립외교 추진, 노비 안건법 실시. 뭐가 될까요? 광해군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중립외교 추진이죠. 광해군이 중립외교 추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저서랍 3번.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한 전쟁은 원인 조선 인조 때 청의 군신관계 요구 거부, 청의 침략, 남한산상의 상전, 조선이 3년도에서 항복, 청과 군신관계 세전. 이게 뭘까요? 야, 우리 치욕적인 인조 때의 치욕적인 우리 역사적인 사실. 삼전도, 송파구 삼전도에 가면 삼전도 비가 있습니다. 이건 병자호란이라고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23번. 다음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역은 운흐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했다.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다. 이게 뭘까요? 한성조약, 을사조약, 강화도조약, 제월프조약. 3번 강화도 조약입니다. 다음 24번.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역사적 사건은 이준, 이상설, 이종, 을사조약 무효주장, 일본 침략 행위 규탄을 해서 받은 거죠. 1905년 일과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일본이.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내기하는 거죠. 외교권을 박탈한 거죠. 정리하자면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묘청의 서경천도, 선별주의 항쟁, 공민왕의 계획정치. 야, 공통점이 나왔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는지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묘청의 서경천도와 선별주의 항쟁, 항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싸웠을 때 이걸 항쟁이라고 하죠. 뭐 고구려와 백제, 신라끼리 싸울 때는 항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공민왕은 온 나라, 그렇죠. 친원파를 배제시키기 위한 그 개혁 정치를 단행하죠. 결국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 되냐면은 뭔가를 갖다가 민족의식, 자주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3번.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런 사건들이라는 것은 고려인의 자주의식과 관계에 있다. 스스로 내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런 항쟁과 정치를 개혁을 한 것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선별주의 항쟁, 공민왕의 개혁 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한국사 시험에서 자유한 문제를 뽑아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